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영화 워스 1917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1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에서는 참으로 병사들이 돌격하다 기관 총탄을 맞고 쓰러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한 후 결국 다시 참호해서 대치하는 참호전의 양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참호전의 등장 배경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의 당사자들이 1차 세계대전을 참호전으로 끌고 가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1871년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겨 프랑스의 앞마당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때의 서력을 위해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려 했고,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유럽의 군사대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독일도 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통해 빠른 승리를 거머쥐려 했습니다. 9년 전 벌어진 러일 전쟁에서 참호와 기관총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지만 장군들은 부대의 신속한 이동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참호와 기관총의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예로 기관총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독일조차 보병연대의 기관총은 7정에서 8정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장군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전쟁은 빠르게 참호전으로 변해갔습니다.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하려던 독일군은 프랑스와 영국으로 이뤄진 연합군의 반격으로 마른 강에서 패하였고, 전략을 바꾸어 참호를 파고 방어로 프랑스군을 소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이 참호를 뚫으려던 몇 차례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 연합군도 참호를 파고 독일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호전으로 인해 전쟁이 길어지자 사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송강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4달 동안 공격 측인 연합군이 약 60만 명, 방어 측인 독일군이 약 45만 명에서 6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렀지만 연합군은 고작 16km 전진하기 다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당시에는 무전기 등의 무선 연락수단이 미비했는데 이 대신에 사용된 전령이나 전서구, 유선전화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전력이 되어 전달하는 방법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전령이 전사하면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둘기가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습성을 이용한 전서구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고 보다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지만, 유선전화는 전화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폭격으로 인해 전화선이 절단되면 유선전화는 쓸모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통신수단의 부실함으로 전방의 보병과 후방의 포병 간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소통의 부재는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병에게 위협이 되는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지 못해 기관총 한 정에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심지어는 아군의 포격에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군 포격으로 전사한 사람만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만약 포격이 정확하게 명중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는데, 이 포격에 사용된 대부분의 탄약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폭발하는 고폭탄이 아닌 큰 탄약 안에 작은 탄들을 넣어놓고 공중에서 큰 탄이 폭발하면 작은 탄들이 튀어나가는 유산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산탄은 사람이나 말 등을 살상하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철조망과 같은 보병의 진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기관총 진지, 그리고 참호 자체를 파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연합군의 경우에는 대포의 대부분이 위력이 부족한 75mm 야포라서 직격하지 않는 이상 장애물과 진지들을 파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장애물도 제거하지 못하고 기관총은 그대로 살아있어 보병들의 진격으로 참호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선 전신기와 라디오가 전선에 도입하기 시작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고 105mm급 이상의 대형포가 대량 생산되어지고 보병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게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되자 다음에 소개할 신무기들과 병행하여 사용하면 이전엔 불가능에 가까웠던 참호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무기 중 하나는 바로 전차였습니다. 1916년 솜 전투 때 처음으로 투입된 전차는 처음엔 기계 고장도 심하고 수량도 적어 크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전차는 적군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소총이나 기관총으로는
전차를 무력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참호를 돌파하려는 아군 보병의 든든한 엄폐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무려 6,500여 대의 전차를 제작하였고, 이들은 보병과의 협조를 통해 보병이 가장 위협적인 기관총 진지를 제거하여 참호 돌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항공기도 참호전 돌파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초기에 정찰 용도로 사용되던 항공기는 포격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관측하여 포격의 정확도를 높여주었고, 또한 사진 촬영 용도로 사용되어 공격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찰기로 인해 아군의 피해가 커지자 항공기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권총이나 수류탄을 들고 서로를 공격하더니 나중에 나의 항공기에 기관총을 달아 본격적인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의 주 표적은 역시 적 항공기였지만 종종 참호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보병들의 무장에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관단총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소총탄을 이용한 기관총들은 강력했지만 너무 무거워 혼자서 들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 작전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단총은 보다 약한 권총탄을 사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효 사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좁은 참호에서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고, 근접전에서 적 참호를 소탕할 때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독일군은 MP-18이라는 걸출한 기관단총을 제작하여 정예부대에 보급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얼마나 연합군이 혼이 났던지 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 연합군은 독일이 기관단총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버릴 정도였죠. 전쟁 이후 금지되어 버린 무기는 또 있는데요. 바로 독가스입니다. 독가스는 그 잔혹함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전인 1899년 네덜란드 헤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사용 금지를 권하였고,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는 최루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참호전으로 지친 각국 수뇌부들은 결국 독가스를 사용하라고 명령했고, 1915년 4월 22일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독일군이 염소가스를 사용하여 독가스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염소가스는 눈과 피부, 몸속의 점막에 있는 수분과 반응하면 염산이 되었고, 이로 인해 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었으며 많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이 독가스를 사용하자 연합군도 즉각 독가스로 보복하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가스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는 암모니아가 가스를 흡입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걸레나 마스크 등에 오줌을 적셔 착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착용하고 전투에 임하기에는 너무 불편했고 가릴 수 있는 부위도 한정되었기 때문에 정화통이 달려있고 고무로 만들어져 신체에 밀착시킬 수 있는 휴대용 방독면이 등장하게 되었고, 군마용 방독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 색깔을 띠고 있던 염소가스와 달리 색깔도 없어 식별이 힘든 겨자가스 등 새로운 독가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독가스는 일반적인 포격과 달리 포탄 구덩이를 만들지 않아 보병의 진격을 방해하지 않고도 적을 살상할 수 있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9만여 명의 병사들이 독가스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참호 돌파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1916년 솜 지역에서 4개월 동안 16km 정도만을 전진한 것과는 다르게 1918년 독일군은 이틀 만에 16km를 전진했고, 반격에 나선 연합군도 하루 만에 13km를 전진해 나갔죠. 이제 참호전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이 수십 킬로미터를 전진해 나가 프랑스에 형성되어 있던 전선을 벨기에까지 밀어붙이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얻기 위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는데요. 1918년 11월 11일 11시 휴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전투는 계속되어 종전 1분 전인 10시 59분까지 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영국군은 약 300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프랑스군은 560만, 독일군은 620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복수의 칼날을 다듬고 있었고, 20년 후 다시 발발한 전쟁은 발전한 전차나 항공기 등으로 인해 더욱더 참혹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기술은 참호전이라는 전쟁의 양상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상징인 참호전의 시작과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